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 대상이 축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던 곽상도 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7살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이틀 만에 허가를 해줍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바꿔쳤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조력자가 있지 않았으면. 예, 대장동 의혹은 커다랗게 두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축은 내부의 의혹. 그러니까 민과 관이 유착해서 사업 이익을 나눈 거 아니냐 이 의혹이고, 또 한 축은 외부를 향한 로비, 즉 정관계 로비 의혹이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조각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한 가지 조각이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수상한 퇴직금. 예, 이 조각이죠.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 불과 5년 7개월 일하고 어떻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 공이 있었다. 대체 문화재와 관련해서 무슨 공이 그렇게 컸길래 50억 원이나 받아갔는가 궁금증이 이어졌는데, 어제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그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분,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개발 사업과 문화재,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를 알아보려면 우선 그 대장동 일대가 문화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인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이에요? 판교 분당 지역은 고대 때부터 신라와 삼국 지역, 신라와 백제 이제 격전지인데요. 예. 그 주변에 판교와 이쪽에서 발굴 조사할 때 대규모로 유적이 쏟아져 나왔고, 대표적으로 그 유적이 나온 데가 지금 현재 판교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나온 거는 모두 옮겨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 박물관은 사실 아주 빈산의 일각으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물이 쏟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판교 그 일대가 그래요. 예, 그래서 판교 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백제 유물, 신라 신라 유물도 네. 있고, 용인 보정동 같은 경우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요. 용인은 아예 그럴 정도로. 예. 거기가 다 거기 그쪽이거든,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땅이면은 마음대로 해집고 공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도. 예. 유물을 발굴해야 할 테고, 여러분 이제 2단계 정도로 단계가 나뉩니다. 우선 1단계 표본 시굴 조사 지역이란 걸 정해서 일종의 샘플 테스트를 그렇죠. 먼저 하는 거고, 예. 샘플 테스트를 하다가 뭐가 나와. 그러면은 2단계로 갑니다. 정밀 발굴 조사. 자, 여기는 정밀 발굴 조사를 해라. 이렇게 예, 가는 거 예, 맞죠? 소장님?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표본 발굴 대상 지역 선정하는 거부터 축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 테스트 할 지역부터 너무 작게. 샘플 테스트를 10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 3군데만 했다. 그다음에 3군데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0.28% 정도 수준의 전체 면적에 보면 예. 그중만 정밀 조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평수로 보면 대장동 전체 지역이 여의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네. 한 4,000평, 그러니까 여의도 본당 정도만 한 거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도? 그 정도만 발굴 조사하고 유물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제 샘플 테스트라고 쉽게 말씀드렸는데 표본 시굴 작업할 지역도 생각보다 너무 작게 네. 책정이 됐고, 네. 그 안에서 정밀로 발굴할 지역도 너무 작게, 너무 작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마나 수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때 제가 이제 제일 의심이 들었던 게 그 곽병채 씨 입장문을 보고 이건 현행법 위반인데, 왜냐하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쉽게 말하면 교체했다는 건 제가 어저께도 증언했지만 맞바꿔 쳤다라는 거거든요. 그 맞바꿔 쳤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그 입장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놓치는 건 야생동,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을 멸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입장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그러면 문화재가 나온 지역이 뭐냐면 보통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때 네. 15에서 20% 사이에는 녹지 지역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안에. 예, 녹지 보존해라.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녹지 지역을 문화재가 나오면 그거를 보존하면서 녹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녹지 지역 요만큼 그렇죠. 책정해야 되는데 예. 거기하고 문화재 발굴 지역을 예. 똑같이 하면은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 편법을 쓴다. 그리고 거기는 아예 문화재 발굴도 안 해도 됩니다. 원형 녹지 보존 어차피 지역은 개발도 안 해. 못하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단지 가운데나 띄엄띄엄 있게 되면 예. 아파트 동이 몇 동이 줄어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대장동을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예.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밀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유물 산포지나 유물 조사 지역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로 바꿔치냐면 그 대장동 지역은 외곽 지역이 산이에요. 네. 외곽 지역 인접해다가 원형 보존 녹지 지역을 초록색으로 해서 외곽으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운데에 원형 보존해야 될 지역을 네. 외곽으로 빼버리고 서류로 위치를 바꿔버린 거죠.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지도는 뭐고 오른쪽 지도는 뭐예요? 저기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데 있죠. 네. 여기가 유물 산포 지역이고 예. 또 그다음에 파란색 그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도 유물 산포 지역인데 예. 저 부분만 정밀 시골 조사를 한 거예요. 세 군데가 네 군데 있죠. 파란 데만. 네네. 근데 그게 소장님 보시기에는 터무니없이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작은 지역만 정밀 발굴 조사로 조사할 곳으로 지정된 것 같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발굴을 하려면 저희 왼쪽 부분도 더 넓게 발굴을 해야지 표본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시골 조사 맨 처음에 샘플 조사했을 때 뭐가 안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안 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죠. 샘플 조사할 때 안 나왔다 그러면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유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안 나오면 더 더 파야 조사를 된다. 해야죠. 왜 그걸 줄입니까? 요거 줄일 때 누군가가 조력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까 안 나올 리가 없는 저렇게 조금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아니 뭐 그런 걸 네. 예상을 하더라도 안 나오면 네. 더 조사를 해야죠. 아픈데 너무 아픈데 의사가 진단해서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지. 그럼 조사를 축소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발굴 지역을 시범 발굴 지역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오른쪽 지도에 보면 그 원형으로 보존된 저 분홍색이나 하늘색 저 지역을 아파트를 못 짓게 되는 것보다도 저 녹지 지역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네. 저 지역을 원형 보존 녹지로 해서 다 빼버린 겁니다. 저걸 맞바꿔줬다는 거죠. 지금 두 개가 조금 헷갈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형 녹지 보전 지역이라는 건 개발도 못하고 뭐 유물 발굴도 못하고 그냥 아예 그냥 녹지로 그대로 둬야 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예, 곳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몇 % 하라고. 네.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애초에 그게 아파트 공사와 상관없는 지역으로만 이렇게 쫙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채우고 그다음에 유물 조사를 그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뭐 하게 됐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 작게 네. 책정됐다. 이거 맞아요? 순서? 맞습니다. 예. 이런 순서 맞아요? 예, 예. 전 그럼 원형 보전 지역 그건 좀 제껴놓고 얘기할게요. 네. 문화재 얘기만 좀 해볼게요. 저게 지금 더 팠어야 되는데 더 좀 발굴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지금 이 책정이 됐다. 이게 그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근처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터무니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좀 비교를 저는 해보죠. 대표적으로 하면 제가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많이 찾아다니면서 예. 제가 석사 논문이 이거였기 때문에요. 예, 예. 전국의 개발 지역을 많이 가봤는데 수치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전체 면적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전체 면적에서 시범 발굴은 20-30% 이상은 해야죠. 아 유물이 나올 거 이게 많이 나온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해요? 아니 의사가 아프다는데 그러면 한 군데만 해보면 어. 됩니까? 다 그 아프다고 하는데 아니, 병명이 물론이죠. 안 나오면 더 조사를 해야죠. 당연한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그렇게 유물 조사를 필수로 하는지 아니면 저기처럼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하는 건지.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협의를 합니다. 가능성 있는 지역하고 예, 예. 근데 가능하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다른 데들은 보통 20-30% 하는데 저기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하면 한 10%로 보면은 10%가 되나요? 아, 아니 저기 보시면 파란 지역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지역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잠깐 저희들이 이제 표현으로는 그냥 이렇게 찔러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찔러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좀 의심 가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 의혹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부분 완료라는 게 있어요. 공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때는 문화재가 출토되는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할 수 있게 문화재청이 허가를 해줘요. 여기는 완료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 완료 신청자가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었고 문화재청이 이 신청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그래 거기는 부분 완료 지역이요. 공사하시오. 라고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허가가 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까? 좀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초스피드로 결재나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능력으로 이렇게 빨리 못 해줍니다. 그럼 보통 다른 아파트들은 어때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빠르면 그렇게 걸립니다. 문서가 주고받고 하는, 물론 이제 전자문서일지 모르겠는데 이틀만 했다라는 거는 조력자가 없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조력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아니 문화재청 관계자가 갑자기 너무 일을 빨리 하고 싶어져 가지고 빨리 처리했을 가능성 이례적으로. 두 번째 가능성. 곽상도 의원 아들 뭐 개인 능력으로 문화재청이 빨리빨리 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 아빠 찬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소장님 보시기엔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그렇게 빨리 했으면 김포 장릉처럼 그렇게 문제가 안 터지고요. 그다음에 뭐 그 28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복잡한 문화재 행정을 꿰차기가 어렵죠. 조력자 없이 불가능하고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도 국정감사에서 자꾸 이름을 조력자가 누구냐 이름 대라고 자꾸 얘기해서 저 고소고발 당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그거는 근데 뭐 이 듣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저기서 얘기하면 네. 또 민형사 고발 들어옵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미 검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요. 수사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수사로 뭐 돈의 흐름 같은 게 밝혀질 거라고 보고 다만 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너무 걸 이해가 지적해 안 주시면 가는 돼요. 부분이죠. 되는 예. 건데 어쨌든 이런 빠른 부분 완료 허가라든지 또 이 발굴 지역 뭐 지정 문제 같은 것이 의아하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되겠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네.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다 보면 녹지 지역이 있어야 되고 또 녹지 지역을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을 그걸 녹지 지역으로 해서 보존하는데 여기는 보통 일반 단지는 가운데에다 있다 보면은 몇 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이 동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전부 녹지를 빼버리고 네. 가운데다가는 아파트를 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몇천억의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예, 다른 데 비해서. 원형 보존 지역 곧 지정해 주는 것도 그것도 문화재청 소관이에요? 협의를 합니다. 그것도 문화재청이랑 아니요. 그건 국토부인데 국토부랑 예를 들어서 원형 보존 지역이 이게 문화재 보존 지역이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이제 녹지를 만들거나 할 때 근데 이 녹지를 원형 보존 그거를 결정을 할 때 발굴 기관하고 이 성남의뜰 곽병철 씨 있는 쪽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네. 이 협의를 어떻게 알았냐? 이건 조력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교문이라고 국회 했죠. 교문위 소속 당시에는 의원이었다는 교육문화위원회였죠. 예. 교문위 소속 의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혹시 그분이 조력자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테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어제 국감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매장 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골 발굴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계 전문가나 여러 그룹이 다 참여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근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특이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저께 저도 있었는데요. 거기 관계 전문가가 다 협업했다 그러는데 관계 전문가 제가 알기로 3사람밖에 안 왔고요. 제가 그래서 그중에 내가 한 명을 발굴 기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왜 이 양반이 여기 들어오냐. 왜요? 그 양반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학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발굴 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맞지 않냐 그랬더니 뭐 법령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러는데 아니 법령으로 학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예. 그래도 이게 동업자 관계에서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제가 의심이 갔죠.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가능한 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그 여기 현장이 다른 데 비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현장 공개하면서 이 노출시켜서 다 의견도 듣고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저보고도 오라고 하죠. 제가 발굴 현장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급속하게 진단했고 그래서 문화재청장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주 비상적으로. 예. 자, 대장동 문화재 관련 이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문화재청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소장님의 의심들 의혹들이 맞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 자택 압수수색한 상태고 출국 금지도 내려져 있나요 지금? 그런 상태로. 그 출국 금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 과정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